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기초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시고 이제 질문은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쇼피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뭐 인큐베이션에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표시를 한다. 이거가 이제 쇼피에서 이야기한 거는 대대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쇼피가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내가 너네한테 점수를 더 줘서 지수를 좀 높여줄게 라는 방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쇼피가 이야기하는 거를 좀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준비를 하고 표시를 하고 일단 브랜드명을 제외한 모든 대소문자를 한 단어에 사용하지 않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드명이라고 하면 뭐 나이키라던가 뭐 아디다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 관련된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 대문자로 한 번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상. 그리고 뭐 핫 아이템, 베스트셀러, 세일, 뭐 프리시핑 이런 가격과 같은 주관적인 논평 및 프로모션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쇼피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핫 아이템이나 베스트셀러, 뭐 이런 세일, 프리시핑 이런 단어들이 물론 이제 지향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품을 좀 둘러보시고 잘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 중에 이런 단어들을 쓰는 셀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약간 이게 너무 또 지향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무작정 뭐든 배제할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들은 좀 활용을 해가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잘 파는 셀러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뭐 핫아이템이나 뭐 베스트셀러 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캠페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일이라는 단어 들어갈 때 되게 많아요. 그 프로모션 기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를 안 하고 배제할 건 아니고 좀 봐가면서 살짝살짝 필요할 때는 좀 사용해도 괜찮아요. 지금 잘 팔리는 셀러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셀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키워드 스팸 관련한 단어 쓰지 않기.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라고 할게요. 핸드폰 케이스. 그 핸드폰 케이스에 관련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정말 생뚱맞은 마우스 패드를 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희한한 이름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특이하게 관련 없는 단어 너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모티콘 해시태그 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이거는 블로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스마트 스토어도 약간 이런 거 많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알고리즘상 잘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모티콘이나 해시태그 또는 기호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해서든 상품명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쇼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상품명은 약간 브랜드 이름, 그리고 규격, 그리고 사이즈, 이런 뭐 사양이라던가 제품 모델명, 혹은 뭐 용량,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거를 사실은 기본 규칙으로 삼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쇼피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지 꼭 이렇게 해야 잘 팔리고 검색이 잘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좀 유명한 상품들 뭐 락토핏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상품명의 형식이 브랜드명 규격 사이즈라고 하면 락토핏 그럼 규격은 뭐 얼마 뭐 몇 그램 몇 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샐러드들이 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같이 초보 셀러들, 판매량이 없는 셀러들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 안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왜냐, 입이 잘 팔고 지수가 높은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꼭 굳이 이 방법대로 상품명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쇼피가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 단어의 첫 글자는 꼭 대문자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모티콘이나 해시태그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권고사항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꼭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에다가 규격에다가 사이즈에다가 이거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쇼피에서는 이미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는데요. 사실 이미지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연관이 없는 이미지 사용하지 않게. 당연히 근데 우리가 상품을 파는데 내가 내 제품을 파는데 지금 사진이 몇 장 들어간다 했죠? 제가 9장 들어가는데 그 썸네일 포함해서 9장이고 8장밖에 사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 안에서 내 상품을 매력 있게 포장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8장 안에 연관 없는 이미지를 넣을 일이 없겠죠?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든다고 해도 8장을 다 채우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이상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왕이면 예전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무조건 상품 많이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등록하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고 그냥 등록하라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수정 작업할 그게 아니다. 그냥 올려야 된다. 빨리 치고 올려라. 이게 작년에 그 패턴이었거든요. 약간 지금의 쇼핑은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작년의 쇼핑과 지금의 쇼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작년처럼 무조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또 기간마다 좀 달라요. 처음에 무조건 시작하시면 일단은 올려야 돼요. 올리고 내가 도저히 이게 디자인 못하겠다면 디자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올리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는 조금씩 이미지를 변형해서 뭔가 나만의 이미지화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이 없는 이미지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미지가 선명해야죠. 선명해야 되고 제품의 비율을 왜곡하지 않는 거. 이거는 약간 그 제품의 크기를 우리가 이거 크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때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줄이고 줄이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꼭 줄이고 줄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사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위아래나 양옆으로 줄였다 줄였다 하게 되면 비율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 이미지 일단 선명하게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베네핏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배경은 흰색 배경으로 일단 촬영을 하라고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권장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상품이 무조건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뒷배경이 흰색 배경이 아니더라도 뭔가 재지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 그 나머지 8장의 사진은 뒷배경을 흰색으로 하던 검은색으로 하던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눈에 띄는 맨 앞에 썸네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흰 배경보다는 나만의 그런 눈에 띌 수 있는 썸네일 이미지 제작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야 당연히 눈에 띄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는 꼭 마지막 단계에 내 상품을 어플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내 상품이 정말 썸네일이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이거를 잘 보시면서 잘 띄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상세 이미지를 뭐 다른 각도에서 본 제품 사용법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으로 이미지화 해줘라. 이거 아주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들께서 뭔가 상품을 등록할 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괄사를 좀 대량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괄사를 만약에 괄사 아시죠? 이렇게 얼굴 여자분들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이 괄사를 만약에 등록한다 그러면 괄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사용 방법들을 넣어주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걸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면 너무 좋다.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좀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모양을 좀 그 이미지화 할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다각도에서 또 찍어주면서 어떤 부위가 어떤 마사지 역할을 해주는지 이런 거 써주면 좋겠죠. 약간 그런 형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는 권장 픽셀이 최소 600에 600 픽셀이에요. 최소예요, 여러분. 이거보다는 더
픽셀을 더 늘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최소는 600에 600.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차피 그 아시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민족이라 우리나라만큼 그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잘 없대요. 그래서 이 권장 이미지보다 뭐 예를 들면 너무 픽셀이 커져버리거나 하면 이 버퍼링이 걸려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최대 1080이 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걸로 준비하는 게 좋으냐, 뭐 비슷하거나 중복된 이미지 쓰지 않기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우리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이미지 쓸 일이 없죠. 그런 이미지도 없겠지만. 그리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선명한 이미지고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 이미지 개수는 총 8장인데 이왕이면 8장을 다 채우시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쇼피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인데 약간 저는 5장 못해도 5장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어땠다고요? 무조건 등록이 우선이니까 지금 사진 8장, 5장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등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5장 정도의 사진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이제는 작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내일은 이왕이면 좀 브랜딩을 위해서 일관성을 좀 지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약간 처음에 제가 지금 시작한 아까 2달 되셨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내가 브랜딩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브랜딩은 처음에, 물론 처음에 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시작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민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생각의 시간이 많아지면 고민의 시간이 많아지면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고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지면 그때부터는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판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는 굳이 내가 막 엄청 막 브랜딩을 해서 뭐 로고를 막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주 쓸데없는 짓이고요. 로고는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바꿔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도 요번에 로고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판매가 좀 시작이 되면 그때 브랜딩을 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아직은 주력이 없어요. 주력 카테고리도 없고 주력 상품도 없고 뭔가 없는데 처음 시작할 때 주력 상품을 갖고 시작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 리셀러이기 때문에 사실 주력 상품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잘 없어요. 그냥 팔다 보니까 잘 팔려서 이게 주력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어디서 상품을 싸게 떼어가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딩을 내가 뭐 지금 한다 이렇기보다는 처음에 하실 때는 팁을 드리자면 잘 되는 카테고리들을 일단은 4개든 5개든 가리지 말고 일단 쭉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반응이 있는 상품이 있어요. 아예 없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올렸는데 한 명도 구경하러 안 온다? 아니거든요. 적어도 뭐 3, 4명, 7명, 10명 정도는 와요. 그러면 그 3, 4명, 7명, 10명이 왔을 때 어떤 상품을 보고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샵에서는 그럼 이거를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상품을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하시면서 계속 이 변화를 가져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계속 보는데 상품 계속 보고 있는데 상품이 안 팔렸어? 그럼 대부분은 1번이 뭐 가격이겠죠? 그리고 2번은 초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리뷰가 없고 그 구매 수량이 없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CS에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이왕이면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일관성 있게라는 거는 아마 이제 한국 셀러들이 하는 샵을 보시면 한국 셀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상품의 테두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상품 테두리를. 그 왜 해요? 일단은 1번이 눈에 띄려고 하는 거고 2번은 이렇게 생긴 건 다 내 샵이니까 이거 보면 나 생각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내가 이거를 저는 사실 테두리 안 해요.
너무 식상해서 저는 안 하는데, 근데 내가 꼭 필요하다면 테두리를 넣어서라도 뭐 깔끔하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굳이 테두리를 써야겠다면 테두리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테두리 안 써야겠다면 안 쓰셔도 되거든요. 굳이 뭐 그런 걸 다 쫓아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품을 놓고 봤을 때 내 상품이 눈에 띄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관성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독성 있는 상세 설명 작성이 저는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쇼핑은 대부분 어때요? PC로 물건을 사나요?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나요? 대부분 80% 이상, 80% 뭐 90% 이상이죠. 솔직히 유입량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세요? PC 쇼핑을 많이 하세요? 우리 솔직히 다 모바일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필요하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구매하고, 바로 검색해서 구매하고. 결제도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 쿠팡은 그냥 결제만 하면 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결제가 되던데요. 이 핸드폰에서는.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핸드폰으로 우리가 그 사는 경우가 많은데, 동남아시아는 하물며 집에 1인 1 P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런 컨텐츠도 많이 소비하고 쇼핑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핸드폰 안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쇼핑할 때 이미지를 더 많이 보게 되나요? 글을 더 많이 읽게 되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미지를 더 많이 보잖아요. 이미지를 보면은 그 안에 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를 보게 되지 그 밑에 누군가 키보드로 작성한 글은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나 핸드폰 되게 글자도 조그만한데 이게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런 그거기 때문에 더 안 봐요. 그래서 이 상세 설명을 작성할 때 저는 좀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고 장황하게 거기다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읽으니까. 좀 뭔가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읽으니까.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가독성이 있다라는 거는 읽을 맛이 난다는 거니까 약간 가독성 있게 너무 줄 안 띄우고 이렇게 쓴 글 말고 약간 이제 좀 띄어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중간중간 이모티콘도 넣어주고 뭔가 이런 그 포인트들을 넣어줘서 약간 읽더라 좀 지루하더라도 좀 눈이 피로하지 않게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람들은 뭔가 셀러가 이거 상품 되게 좋아요. 이건 뭐에 좋고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거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 원래 이거 안 쓰고선 이거 안 썼을 땐 이랬는데 이거 쓰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상품 너무 추천해요. 하는 리뷰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요? 당연히 리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뷰 수집가가 되셔야죠. 리뷰를 잘 여러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상품 이제 등록을 하실 때 그런 리뷰들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녹이는 거를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그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공감을 얻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하시는 거면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 작성할 때 사실 순서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후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게 어디에 좋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그 이후에 그게 나오는 게 사실 좋거든요.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우리나라 그 스마트 스토어도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만든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많이 생각해요. 내가 지금 셀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매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물건이 필요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 구매하잖아요.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뭐에 풀려서 이걸 샀지?
그 수많은 상품 중에 내가 이걸 결정한 이유는 뭐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내 샵에 자꾸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 캡처라던가 모아서 이 북마크를 해놔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갖다 쓸 수 있지 이거를 자꾸 좀 연구하셔서 이제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하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되는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많이 녹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성이 우리나라 감성과 해외 그럼 브라질은 브라질, 대만이면 대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이 나라마다의 감성이 다 달라요. 톤앤 매너가 다 다르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게 그 나라의 로컬 셀러가 어떤 식으로 상품 페이지를 만들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 대만, 저는 대만 자주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대만 같은 경우 어때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빨간색 엄청 좋아하죠. 지금 쇼피도 약간 그 시그니처 색상이 붉은 톤이잖아요. 약간 되게 빨개요. 뭐 인도네시아도 빨갛고 약간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약간 중국계니까 붉은색 좋아하잖아요. 약간 톤앤 매너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만도 빨간색 엄청 좋아해서 대부분 보면 되게 빨개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감성에 맞춰줘야죠. 이 나라 사람들이 감성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나만 자꾸 흑색 막 검정색 막 이렇게 막 그런 색깔 써봐요. 안 누르고 싶지. 감성이 내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우리의 문화는 되게 밝아 이런 빨간색이 복이 들어온다는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거무칙칙해? 안 누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따올 거는 우리나라에서 따오지만 약간 감성적으로는 다 그 로컬셀러를 좀 활용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스펙 정보를 저는 상세 설명에 조금 좀 써주는 게 요즘에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읽진 않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질문이 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모티콘을 잘 활용해서 넣어주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등록만 한다고 아까 제가 말했죠? 다가 아니다. 주기적으로 샵 정비가 필요하고 샵을 좀 자주 방문해서 샵 이미지라든가 상품 목록들을 살짝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1년 이상 된 셀러들은 하셔야 돼요. 어차피 상품 등록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샵 이미지라도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샵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 샵이 자꾸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나 일하고 있다. 나 여기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상품 등록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는 수치를 그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상품 등록할 시간도 없는데 이것까지 변경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 샵의 이미지는 하나 정도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샵의 이미지를 등록한다는 거는 아까 샵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런 거죠. 내 샵 안에 배너를 달아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샵이야. 이런 식으로 뭐 이 소개글을 쓴다던가 뭐 내가 파는 대표 상품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적어준다던가 3개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3개. 일단 1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 이런 샵이야. 인사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2번은 팔로우 프라이즈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세요. 나 이런 그 팔로우 프라이즈 갖고 있으니까 너 내 샵 팔로우하고 이 상품 할인 받아가지고 물건 구매해. 이렇게 그 이미지. 그다음 세 번째가 내가 팔고 있는 대표적인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내 샵에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3가지는 해주셔야 돼요. 이 3가지만큼은 초보라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세팅을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브랜딩 하면서 그거는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설프지만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러고 이제 등록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어플 가서 잘 등록됐는지 확인을 할 때 일단 이미지가 선명한지 썸네일이 눈에 띄는지 상세 설명이 가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 체크리스트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상품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리스트
제가 10개 만드는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되었는지 여러분 한 번씩 보시라고 요거 제가 같이 이따가 보내드릴게요.